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코너죠. 끝내주는 세계 이승원 시사평론가 오래 기다리셨죠?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다시 트럼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사실 아닌데. 네. 매번 하긴 했는데요. 매번 언급을 하게 되는 이상하게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이름, 트럼프.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그때 제가 방송을 제일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이 진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그날 날씨 체크 그리고 전날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게 제 즐겨찾기에 아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거의 트럼프 스토커 짓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바이든이 된 다음에 이 짓은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요즘 다시 아침부터 트럼프를 검색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분의 그 트위터나 지금 뭐 X인가요? 아, X. X 맞나요? 네. 근데 영어 문법을 파괴하셔가지고 대문자, 소문자 미국 사람인데. 섞어 쓰고, 예. 그래서 해석이 사실 안 되거든요. 내용은 거짓인데다가 영어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트럼프를 취재하는 기자들 혹은 저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난감하게 했는데 다시 그 시대가 오는 것 같아서 매우 두렵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트럼프가 화제를 몰고 다녀서 당연히 다음 대통령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바이든 기자회견 이번에 하는 거 보고 네, 나이 문제, 이 기억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면 돌파를 딱 하는 걸 보고 바이든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좀 우세하긴 하지만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51대 49로 다들 예측을 애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 조사에서는 뭐 바이든이 그래도 이길 것이다라는 조사가 나오는데 대세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그 수치로만 봤을 적에는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이제 맞추지 못했잖아요. 당연히 그때 힐러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때는 다 바이든, 그때 다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하여튼, 이 또 화제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나토 방위비 분담금 안 내면 러시아 침공을 독려하겠다고까지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 건가요? 최근에 이제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뭐 당내 경선에서는 당연히 되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최근에 2월 10일 이제 유세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나토 정상회의 당시 그 유럽 정상들한테 당신들이 방위비를 더 약속한 대로 분담하지 않으면 내가 러시아가 당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하도록 독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 얘기를 끄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어디 전화해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 내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그때 누구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러면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업적을 다시 한번 이제 과대평가하고 혹은 또 과장하면서 그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그 발언이 이제 소환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일 때 당시에, 나토 국가들이 돈 더 내게 만들었다는 걸 자랑하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면 침공할 거야 이렇게 독려 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 같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전체 문장을 봤어요. 그런데 기자들마다 조금씩 단어를 그러니까 문장을 풀 문장을 쓰지 않고 다 코테이션을 짧게 따가지고 왜 이렇게 써놨지라고 했는데 그 전체 컨텍스트를 보니까 또 말을 너무 횡설수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말 횡설수설하면은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쌍따옴표를 쳐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전달했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뭐 24시간에 끝날 것이다라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나토와 이제 러시아 이 대립각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거를 어떤 의도를 갖고 했을까요? 의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선거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자기 자랑에 굉장히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세 현장이었으니까 이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테고 본인의 업적과 치적을 조금 더 자랑하고 싶었을 테고 그리고 내가 실제 당시에 나토를 압박해서 조금 더 돈을 그들이 내기 시작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그렇습니다. 동맹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고 동맹 자체를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게 실제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나토 압박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내라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1조 원대였는데 그 당시 한 5조 원 정도 내라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결국은 이제 2021년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이제
아베 총리 때였는데 트럼프와 아베와의 만남에서도 트럼프가 아베 혹은 일본 측에 전혀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 조금 더 내.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돈으로 평가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 의미라면은 지금 트럼프의 발언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제대로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방어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한 거로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는. 일단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실까봐. 이것도 참 트리키한데요. 이 국방수권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국방수권법을 가장 많이 언론에서 언급한 거는 우리 주한미군 그 분담금을 더 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주한미군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트럼프한테 자꾸 나오니까 그 당시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이제 매년 이제 계속 리뉴하는데 28,500명의 주한미군을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러니까 하한선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혹시 트럼프가 그냥 다음날 주한미군 철수해라는 걸 할까봐 의회에서 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회계년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인가는 이제 하한선을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해서 사실상 하한선을 정해놓은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최근 얼마 안 됐어요. 지난해 12월에 또 이제 개정이 됐는데 거기서도 28,500 이제 주한미군 숫자를 박아놨고 그때 통과되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바로 이 나토 관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법을 박아놨는데 그 이유가 이제 12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올 것 같으니까 이거 의회에서 미리미리 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주한미군 당시에 했던 그 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고 인용을 해서 이제 탈퇴를 못하게 하고 혹은 탈퇴할 때 드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가능하도록 해서 사실상 막아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어저께 뭐 최근에 읽었던 외신들 뉴욕타임즈나 등등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이제 시행령 국가가 됐잖아요. 법, 뭐 검경, 뭐 수사조사권 등등. 이제 거기도 이제 행정명령이나 등등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가 이것을 탈퇴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법은 그렇지만 국방수권법이 존재하지만 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미국 그 언론들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내는 국가들은 방어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바이든은 또 아예 발췌 3국하고 뭐 폴란드,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트럼프가 둘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뭐 그런 방어선을 새로 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면서 또 아예 나토 탈퇴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에도 비슷한 일이 닥치겠네. 네. 방위비 분담금 안 내면은 철수하겠다고 하겠네. 이렇게 막 다중적인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네,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이미 이제 다 겪은 거죠. 트럼프 4년 동안 당시 실제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독일에도 이제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한미군이 있듯이. 주독 미군이 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당시 트럼프가 12,000명 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기가 조금 지나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그 행정명령을 중지시켰어요. 바이든 정부 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들 각오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행정명령으로 아예 뺄 수도 네, 국방수권법이 있지만 법을 넘어서는 행정명령으로 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당시 이제 주독 거죠. 그 군인들을 빼라고 할 때 그게 행정명령이었는지 조금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어쨌든 트럼프가 지시를 했고 국방부에서 그걸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그게 왜 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행정명령이나 다른 대통령 권한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도 그래서 가능성이 항상 굉장히 높게 있다. 트럼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벌어지니까요. 네. 가능성은 있다.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나토 회원국 중에서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내면 방어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담금을 안 낸다는 그 기준이 있어요? 제대로 안 낸다는. 제가
그 당시도 그랬고 찾아봤는데 2006년 당시에 나토 정상회의였나요? 그때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 당시 국내 총생산 이제 각국마다 GDP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토지만 각국의 GDP 그 한마디로 형편에 따라서 그래도 방위비 이제 국방 예산을 2%를 2024년까지 달성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내년이네요. 그러니까, 네, 내년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냉정하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니네들 돈 낸다고 하는데 왜 미국만 계속 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2%까지 늘리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대통령 돼서 보니까 미국만 일방적으로 돈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그 300만? 네. 숫자가 헷갈려서 그 군 병력이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돈을 쓰고 병력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 봤더니 31개 회원국 가운데 지금 11개국만 2%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1%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히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말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내년 초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 내년 초에 각국의 GDP 결과가 나올 거고, 네. 그러니까 올해 2024년에 GDP 결과가 나오고, 그럼 방위비 분담금 얼마 냈는지가 다 계산이 돼서 나올 거니까 집권하자마자 뭔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나토 그 홈페이지 가면은 그 일반 그냥 언론에도 표가 나와 있는 경우 있는데 실제 얼마씩 각국이 지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 영국, 그리스, 폴란드 이런 국가들은 2%를 이제 맞추고 있는데 나머지 한 20개국들은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은 되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표를 봤어요. 봤더니 2% 이미 맞춘 국가들이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말씀하신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인데 네, 그리스는 빼고요. 폴란드, 핀란드하고 발트해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사실 그렇죠. 전에 구소련의 침공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구소련 출신이라 가지고 러시아가 언제든지 이렇게 우크라이나처럼 합병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국가들은 여긴 열심히 내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독일, 프랑스 같은 데가 좀 이탈리아 이런 데는 오히려 잘 안 내고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결국은 가장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역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트 3국이라고 방금 얘기하고 있는 그 라트비아 등등 3개국과 폴란드가 가장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에 각국의 어떤 긴장 상태, 발언의 수위를 보면 그 국가들 한번 이제 소련으로부터 당시에 침략을 당했던, 지배를 당했던 국가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분담금을 내야 된다, 혹은 더 뭐 무기를 더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그 독일 숄츠 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또 이제 그 GDP상 뭐 독일이 앞서가고 있죠. 독일과 프랑스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독일 총리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발언이 10일 날 나왔고 12일 날 숄츠 총리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독일에 있는 이제 군수 공장을 신설하는 그 공장에 직접 갔어요. 거기 독일 총리가 있었고 국방장관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원수가 있었는데 총리가 있었는데 그 어떤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어떤 자리에 간다는 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탄 20만 발을 한 해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군수 공장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나토 집단방위 공약이 지금 장난인 줄 아느냐.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제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어떤 발언을 했고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토의 주요 국가들 혹은 뭐 그 나토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트럼프 없는, 한마디로 미국이 없는 유럽을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실질적인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프랑스랑 독일을 중심으로. 왜냐면 어쨌든 지도하는 국가니까. 네, 유럽에서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때부터도 그랬고 유럽군 창설을 주장했던 국가거든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근데 사실 2% 지금 안 돼요. 근데 이제 유럽군 창설을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이거 뭐야, 이게 말하고 행동 말과 행동이 좀 다르네라고 했는데
트럼프를 이제 다시 겪을 걸 생각하니까 이제 마크롱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국제사회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엄청 많이 싸웠죠. 엄청 많이 싸웠죠. 막 악수로 경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힘자랑하고. 네, 힘자랑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악수를 7초간이나 했었나? 7초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거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화제였는데 다시 한번 이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제 몇 개국들이 물밑에서 그 군사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오면 실제 지원이 끊길 수가 있고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러시아라는 현재의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끼리 지켜보자 이게 유럽군인 거죠. 우리나라하고 관련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걱정을 해요. 한일 미군 주둔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나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 동아시아에는 더 심하게 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하고 근데 좀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는 똑같이 심하게 하죠. 뭐 유럽이라고 덜하고 뭐 아시아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돈 앞에서는 굉장히 평등해지는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를 보면 동맹의 여부, 친구의 여부가 이제 돈의 양으로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전 트럼프를 보면서 굉장히 심플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련해서 아마 질문이 이제 그렇다면 아시아는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마침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이 됐죠. 뉴욕타임즈가 며칠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이제 그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1950년 에치슨 당시 이제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한마디로 한반도까지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 5개월 뒤에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소환하고 상기시키면서 지금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나 중국 측에 용기를 주는 발언일 수 있겠다라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에치슨 라인이 그러니까 미 국무장관이 당시에 1950년에 자신들의 방위선, 극동 방위선 얘기하면서 일본, 필리핀을 잇는 네네네네. 요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그랬었죠. 한반도를 빼놓고 빼놨었죠. 그렸는데 그게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몇 달 뒤에 소련의 무기날에 북한이 네. 한국을 그랬죠. 침공했다. 그게 6.25 한국 전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이 딱 한 가지의 요인만 있을 수는 없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이죠. 우연히 이제 뭐 마침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테고 또 주변국의 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을 테고 모든 것들이 우연찮게 맞아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그 에치슨 라인이 언급이 됐던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건지 그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사가들은 그 에치슨 라인이 당시 한국 전쟁 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한 발언이 그 라인을 그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 사실상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나토에 대해서 지원을 끊겠다. 뭐 나토를 심지어 탈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근데 미국이 없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까? 상상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지원된 2022년 그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간 전체 지원이 100이라고 한다면 55%가 미국 쪽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럽이 그러니까 나토가 합해도 4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미국이 부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다면 트럼프가 돼서 나토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발트 3국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실존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트 3국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돈 별로 안 내는 나토는 우리는 안 도와줄래라고 미국이 발을 빼버리면 발트 3국, 폴란드, 핀란드 이런 데 가장 위험하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는 한 덩어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군사동맹 덩어리니까 그게 어떤 나라는 잘 뭐 낸다고 해서 뭐 더 도와준다던가 덜 도와주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토라는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 트럼프가 보기에는 충분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한 그 분담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도 나토와의 어떤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탈퇴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낙관하는 게 좋겠다. 현실은. 근데 그걸 동아시아로 이렇게 딱 미러링해서 보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한국, 일본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더 안 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포함해서 더 안 내면 우리 발 빼겠다.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의 썼어야겠다. 침략을 독려하겠다 뭐 이렇게 이번에 해석할 수 있잖아요. encourage라는 단어를 써서 놀랐는데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나토에 지금 적용하는 그 논리가 우리나라 혹은 일본과 뭐 달라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토에 하는 얘기가 결국 한국에 하는 얘기고 또 일본에 하는 얘기다. 물론 그 동맹의 관계라는 게 어떤 그 근접성과 끈끈함이 물론 다르죠. 뭐 미일 동맹이 더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 사실상 국제 질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 한국과 같은 그거는 그 밀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논리로 기존의 동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죠. 그리고 이미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 하여튼 21세기판 에치슨 라인이 다시 그려진다고 할 때 주한미군과 한국이 가장 쉬운 타겟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입장에선 트럼프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가.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남북 관계가 워낙 안 좋아졌고 그 얘기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계속 미군 측에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훈련부터 뭐 핵 시나리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계속 요구한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그리고 이제 북한도 김정은이 저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서로 이제 상승작용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트럼프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왜냐하면 충분히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그 조건은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는 가치 외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또 뭐예요? 안보 동맹이 동시에 또 경제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돈 앞에 평등이란 트럼프의 가치하고는 어떻게 되는 상충되는 저는 건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제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시죠.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가치 동맹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 지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공고했던 한미 동맹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이제 기존에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가치 동맹이 있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뭔가 모순적인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그 가치가 이 가치인가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헷갈려서 네, 언급하기가 참 힘드네요. 네. 어쨌든 미국하고 같이 간다. 경제도 같이 가고 안보도 같이 가고 우리가 유사시한 미군이 지켜줄 것이고 뭐 그 이런 논리를 이야기 아니겠어요? 피고 있죠. 네, 네. 네, 네. 네, 트럼프가 과연- 그걸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이 기조를 네네.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동맹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경제적 거래 관계라고 만약에 트럼프가 해석을 한다면 네, 실제 돈 안 그렇게 내면 우리 네, 동맹 네. 아니야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네. 동맹이 그런 거 원래 아니죠. 혈맹인데 동맹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일기 때 충분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혹은 한국사에서 가장 그 레드라인이 주한미군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데 주한미군 카드를 실제 흔들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백악관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동맹을 굉장히 귀찮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발언들이 실제 나왔고 그 안에는 한국, 일본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평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평하게 돈을 더 좋아하고. 네. 그래서 뭐 특별히 한국만 찝어서 이런 의미는 아닌데 트럼프의 실제 발언도 그랬고 지난 4년의 어떤 행동을 보여준 걸 본다면 네. 재집권하면 더 강력하게 돌아오겠죠. 네. 그렇군요. 김정은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김정은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뭐 0.1%라도 기대를 하고 있겠죠. 안 네. 하는 척하지만. 네. 네, 그래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묘하네요. 그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이슈가 가장 뜨겁게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21년에 타결된 게 25년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26년부터 새로운 그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년 전부터 1년 이상 뭐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빨리 트럼프 오기 전에 빨리빨리 좀 협상을 좀 맺을 수 없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21세기판 에치슨 라인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네, 말씀을 그 해주셨어요. 뭐 한반도가 외신에서- 트럼프의 놀이터가 될 거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